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수만 개 들고 있는 중국 부자의 25년도 가격 전망, 그리고 장기 투자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듣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방송, 코인방송 이런 건 자주 보지만 여행 유튜브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알고리즘에 여행 유튜버 뭐 캡틴 따거라는 분의 이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뜨니까 이거 안 눌러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분이 여행 유튜브고 이분이 이제 중국 부자분인데 무슨 웬 중국 부자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10,000개 이상 들고 있다고 하면 일단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중국에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중국은 비트코인을 엄격히 거래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겠다 싶어서 눌러봤는데 역시나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유튜버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뭐 나이대도 비슷해서 뭐 여러 얘기를 주고받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 전에 부자니까 집안에 뭐 많은 보물들이 있겠죠. 뭐 살짝만 일단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캡틴 따거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일단 이게 뭐 한 54억 정도 되는 부자의 아파트인가 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다 하고요. 뭐 집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대기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작품, 집안에 막 진열돼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뭐 옥으로 뭐 이렇게 조각을 만든 뭐 금산은산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가격표를 보시면 뭐 9천만 위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165원 정도 되는데 이거 진짜 가격 맞냐고 그래서 이 유튜버가 여기 집 안에도 뭐 회사 직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물어보고 뭐 그 직원은 이거보다 실제로 더 될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벽이나 뭐 이렇게 뭐 뭔지도 모르겠는 그림 뭐 이런 조각상 많이 있는데 뭐 가격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이분이 여행 유튜버 캡틴 따거고 자 이분이 중국 부자인데 중국 부자 집에는요, 그냥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녁 회식, 그러니까 중국 뭐 부자들도 부자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큰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됐는데, 그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게요. 이게 지금 다 금인데요. 1kg짜리 금이랍니다. 뭐 1억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요런 게 막 여기저기 막 방안이랑 뭐 술이랑 엄청 쌓여 있어서 참 뭐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좀 보려고 들어왔다가 내용도 괜찮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마사장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캡틴 타거.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되니까 캡틴 타거가 드디어 마사장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영상은 거의 폭풍 질문으로 해서 답변하고 뭐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 들어가니까 좀 그래도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친구의 친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당신 비트코인 엄청 많다면서 언제부터 알았어? 바로 이제 캡틴 땅어가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약간 질문하니까 약간은 당황하지만 그래도 계속 답변을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나는 2016년부터 알아서 사게 됐다. 뭐 이게 빠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지. 기회를 운 좋게 잘 잡았었다. 부자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운이 좋았다라고 역시 표현을 하네요. 또 다른 폭풍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좀 급하게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좋고 다른 건 다 호구 잡는 거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서 또 뭐 다른 코인 얘기 나오거든요. 자,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 근데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 막고 있잖아. 근데 이 친구는 부자가 된 거죠. 뭐 대단한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물어보는데, 자, 중국은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합법화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 다 사서 뭐 중국을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국내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금 유출이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개방되면 통제가 안 될 거야. 홍콩이 현재 유일한 출입구지. 요약을 해보면 중국 안에서 거래가 합법화되긴 어렵고 다만 홍콩만 살짝 열어놔서 이 출입구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겠죠. 누가 사고 누가 들어가고 자, 홍콩만 유일한 출입구로 남겨놨다. 이게 바뀌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네요. 자, 또 다른 질문 들어갑니다. 캡틴 땅어가 근데 전통 금융 인사들은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던데 우리나라도 항상 지금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수백 번 들어봤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홍콩의 금융업계 리더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걔네들도 다 알고 있어. 비트코인이 미래의 트렌드라는 거를. 다만 중국 정책 때문에 막고 있을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렇군. 그러면 미래에 비트코인 통해 결제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화폐라고 하고 결제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불안정한 게 무슨 화폐냐, 결제에 쓰이냐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마사장이 또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마사장은 비트코인 관련 뭐 투자 자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비트코인을 공부한 분이다. 이렇게 좀 듣고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존재의 목적은 지분이나 결제가 아니다. 이걸로 태어난 게 아니다. 디플레이션 상품인 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를 저장하는 상품이다. 역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신에 비트코인은 USDT로 바꿀 수는 있고 이 USDT로 결제하면 되잖아. 즉 결제하는데 그렇게 목매지 말라. 화폐로 쓰이는데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다. 목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략을 하고 자, 정말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얼마나 갈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년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겠지만 24년 8월 블랙 먼데이 오고 9월 달 사실 더 떨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을 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전망, 단기 전망 다 나옵니다. 자, 최근에 10년간 비트코인은 매년 연평균 9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게 조금 가격이 안 좋을 때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몇만 배 갔잖아. 왜냐하면 연평균 뭐 90%든 100%든 한 10년 하면요. 뭐 몇만 배 가는 겁니다. 근데 이후 앞으로의 10년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고 매년 연평균 약 30% 정도 오를 것 같다. 이게 하락장 다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2034년경에 대략 개당 100만 달러까지 갈 거야. 이런 엄청난 예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캡틴 땅어가 당연히 이분은 일반인이거든요. 경악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거? 중국말 잘 모르는데 하도 이 반복을 하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한 개에 100만 달러? 사실 이분이 지금 부자니까 심한 말을 안 했지. 아마도 굉장히 욕을 하지 않았을까. 부자 아니었으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마사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요. 다른 때 얘기하는 건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자신 있게 이미 6만 달러인데 6만 달러 지금 보니까 추억의 가격이 돼버렸네요. 자, 6만 달러인데 사실 뭐 이것도 신기한 거 아니냐? 이게 뭐 1달러였는데 6만 달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창 들어갑니다. 이게 24년 9월에 찍은 거니까 25년도 내가 볼 때 20만 달러까지 갈 거야. 가능성 충분히 있어. 내년 연말까지는 갈 거야. 어디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내 말 기록해놔도 좋아 하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대신해서 기록을 화면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진짜 웃으면서 내 말 기록해놔도 좋아. 20만 불 갈 거야. 크크크 막 하고 이분도 막 빵빵 터지고 이 자신감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가 참고로 뭐 황푸강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보여서 좀 비싼 집인가 봅니다. 자신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보자.
내년이 지금 25년이죠. 한번 연말까지 어떻게 되나 정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기한 거죠. 캡틴 따거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니까 당연하지. 패턴이 간단한데 가로 열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는 왜 모르니? 패턴이 이렇게 간단한데 그냥 너가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실 맞죠? 4년 반감기 있고 4년마다 올랐다가 3년 떨어졌다가 4년마다 올랐다가 간단한 건데 너가 관심이 없어서 너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팩트 폭력을 날리더라고요. 아, 그냥 너가 관심 없어서 그래. 우리는 10년 넘도록 이 일만 했는데 이 간단한 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캡틴 따거가 조금 민망하죠.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혹시 너 몇 개만 있는지 물어봐도 돼? 사실 이게 썸네일감이죠. 근데 좀 답변은 피합니다. 마사장이 그냥 조금 있어, 조금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영상의 가장 뒤에 이제 술 좀 마시고 한 이후로 몇 개 있는지 조금 뭐 힌트를 주긴 합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마사장이 굉장히 이분을 좀 캡틴 따거도 굉장히 좀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뭐 아마 호텔비도 제공을 한 것 같고 식사 제공도 하고 잘 이렇게 응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충고를 계속 해줍니다. 만약 네가 비트코인 10개만 사놓고 한 7, 8년 정도 지나면 개당 100만 달러면 이제 1000만 달러 한 7, 8년 34년 되면 1000만 달러 간다 했었죠. 100만 달러. 그러니까 10개면 1000만 달러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네.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개가 뭐 엄청난 금액이긴 하잖아요. 나 10개 살 돈 없는데 하면서 또 빵 터집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웃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굉장히 진지하게 상담 뭐겸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이것보다 자산을 늘리기에 좋은 게 없어. 이만한 게 없으니까 정말 좀 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캡틴 따고도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근데 너는 비트코인은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 비트코인을 4개 정도 샀어. 근데 이거 반값 되면 어떡하지? 사실 이 빨갛게 친 반값 되면 어떡하지가 엄청난 장애물 아닙니까? 일반인들 지금 이제 막 코인 하신다는 분들의 최대 고민사 반값 되면 어떡하지? 뭐 10배 되는 건 괜찮은데 반값은 못 견딘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알트코인도 하루에 뭐 50%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비트나 이더 정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넣거든요. 조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넣는데 반값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사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에이, 그런 게 아니야 하지 않고요. 인정을 해줍니다.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인지 문제야. 인지라는 말은 아는 거 또는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장애물을 결국 넘어야 너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아직 있다는 말이야. 아직도 대부분이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안 믿었었고, 5년 전에도 안 믿었는데, 지금도 안 믿는 거지. 이러면서 5년 뒤에 한번 보자. 또 둘이 웃으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아, 5년 뒤에 어떻게 되나? 이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한 대로 될까, 안 될까?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과 이 배짱과 시야가,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은 뭐 어떤 부자가 됐든 간에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캡틴 따거가 좀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때? 자,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면요. 그러니까 코인을 안 하는 분이 오면 비트코인? 아, 너무 비싼데? 지금 10년째 비싸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아, 너무 비싼데? 이더리움도 비싸죠. 대당 뭐 지금 뭐 5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면 솔라나 리플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의 연장선 선으로 지금 이더리움 어때? 다른 알트코인을 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마사장은 이더리움까진 괜찮다. 쿨하게 답을 해줍니다. 자, 근데 비트랑 이더 딱 두 개뿐이야. 다른 건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만약 너가 가치 투자로 장기 보유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기 보유를 한다면 이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 90%는 사기야. 아마 뭐 99%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마음대로 발행하는 내 프로젝트들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하면서 이제 제가 중략을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뭐 2100만 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캡틴 타워가 또 다른 질문, 정말 폭풍 질문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부만 편집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말고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뭐 엘리트, 뭐 일반인들 모든 이런 분들의 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마 사장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네요. 진짜가 듣고 싶어, 너 가짜가 듣고 싶어 하면서 묻는데 캡틴 타워가 딱히 대답을 빨리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들 중에 90%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말로는 코인 반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엄청 사모으고 있을걸. 아마 제일 세게 비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샀을걸. 제가 순화해서 쓴 거고요. 여기에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물증은 없고 심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이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생각이 왜 그래도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몇만 개 들고 있는 분이에요. 몇만 개 들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내 재산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관심이 많고요. 분위기라든지 동향을 당연히 가장 빨리 파악을 하겠죠. 그렇겠죠. 내 재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생각과 느낌이 우리보다는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물론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캡틴 따고가 뭐 재밌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코인이 발전하면 어떤 사업들이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전을 할까? 뭐 코인이 단독으로 성장하기보단 막 엮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분이 마사장이 얘기하기로 코인은 점점 합법화가 될 거야. 지금은 홍콩은 코인을 합법화시켜서 전통 자산과 맞물리게 하고 있어. 뭐 실제로 전통 금융으로 이미 뭐 진작에 ETF라든지 이런 걸로 파고들었죠. 이게 큰 방향이고 미래야. 또 AI, 뭐 웹 3.0, 뭐 메타버스도 다 발전시키겠지. 그런데 NFT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기판이긴 하지만 이 NFT의 천정부지 솟는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NFT 얘기를 들면서 했던 얘기가 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코인의 부정적인 이유는 이 코인판이 난장판이라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왜냐하면 뭐 좋은 거고 혁신이긴 한데 사기꾼들 이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엔 규제가 좀 더 많이 잡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장 생각은 진짜 기술이 있고 로직이 있는 것들만 좀 잘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 대부분이 사기야. 사실 중국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이런 걸 많이 받겠습니까? 스토리텔링 정말 많이 들었어. 스토리텔링이 뭐냐면요. 이 알트코인은 뭐 누구 이더리움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고, 뭐 남들과 다르고 세상을 바꿀 거고 하면서 뭐 사기를 치고 사라졌던 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줍니다. 절대 쉽게 믿지 마라. 코인판은 난장판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고, 나머지 뭐 신규 알트코인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겠다? 절대 쉽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비트랑 이더를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알트코인은 씨를 뿌리듯이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거. 비트코인 투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기회도 있지만 매우 어렵다. 그럼 이제 뭐 이 장소에서는 인터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이분을 많은 손님들이 있는 또 다른 뭐 별장 같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동그란 그 식탁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귀갓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게 이 손님들도 다 난다긴다 하는 뭐 네이버 치면 나오는 뭐 보험 판매왕, 뭐 자동차왕 뭐 이런 분들인가 봐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마사장을 보러 온다는 거 왜 왔을까요? 이분이 비트코인 부자니까 비트코인 관련 뭐 네트워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아, 중국 부자들도 비트코인 다 알고 있고 많이 샀겠구나. 비록 뭐 이렇게
거래 금지는 시켜놨지만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귀갓길에 한 5분 정도 짧게 이제 밤길을 걸어갈 때 또 중요한 내용,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볼 텐데, 자, 캡틴 타워가 그래도 이런 부자를 보면 주눅들 수 있는데 저는 주눅들지 않은 게 또 이분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유학도 상하이에서 해서 예전에 중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너도 돈 없을 때 있었지? 너도 힘들었을 때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난 많았지. 기복도 심했고 어려운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술이 좀 들어가셨으니까, 참고로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자, 많을 때는 나 비트코인 B만 개 있었거든. 아, 이걸 묵음 처리를 해가지고 몇만 개까지인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위화감이 조성이, 1만 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1.5억만 잡아도 1조 5천억 원이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개수이긴 한데요. 아무튼 몇만 개 있었거든. 근데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국가가 동결시킨 부분이 많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뺏어갔으면 나눠줬을까요? 너 이거 이제 좀 해줄게.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다 뺏겼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몇만 개를 뺏어가면 얼마나 참 힘들까요? 그래서 나도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어렵고 힘든 경험 덕분에 나는 일어났다. 그래서 이 경험 자체가 재산이다. 나 비트코인 많았던 거 뺏기면 끝나는데 나는 이 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부자가 됐고 다시 일어났다. 굉장히 울림이 있죠. 쉽게 번 돈 쉽게 나가고요. 망하고 힘든 경험 덕분에 이게 유지가 된다. 저는 너무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인터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 특히 투자 쪽에서 부자들의 공통점을 특히나 뭐 느낀 점,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특히 투자 쪽 부자들은요. 최소 바닥을 2번 이상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2번일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 댓글을 둬도 나는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2번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코스톨라니도 이런 얘기 했었다고 했었죠. 2번은 파산을 해봐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더라. 왜 2번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번 이렇게 바닥, 특히 파산을 경험하면요. 매수를 좀 잘하게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바닥을 찍었을 때, 매도를 그래도 대충은 이 정도에 하는구나. 그것도 약간 어설프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하는 게 답이 없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번 정도 다녀와야 매도까지 잘 하게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진리에 가깝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 써도 될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구나. 누가요? 부자들이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결국 안 써도 될 돈을 넣어 놓으니까 이게 계속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안 써도 될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씨드를 불려나가기까지가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안 써도 될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산은 엄청나게 불어나는구나. 요걸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뭐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로 끝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로 지독한 공부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항상 궁금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공부가 안 됐다는 건데요. 이 지독한 공부가 되면요. 아까 보셨죠? 내 말 기록해 놔도 돼. 나 자신 있어. 내년에 보자.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오만함이 아닙니다. 지독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요. 반대로 이 자신감이 없으면 많은 돈을 코인에 집어 넣어서도 안 되고 넣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잃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은 결국 공부에서 나온다. 또 공부가 어려운 게요. 코인은 초창기다 보니까 뭐 학원에서 알려주거나 뭐 책이 딱 나와 있다거나 이런 정통 코스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 유튜브 보고요. 기사 보고 트윗 보면서 내가 이걸 짜 맞춰야 돼요. 퍼즐을.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운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좀 느낀 점, 배울 점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의 목적은 비단 이번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향후 사이클까지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자, 좋은 부분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